자, 4-116페이지 4번에 합병 분할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돼 있죠. 그죠? 그죠? 세무사님 합병 분할 강의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차 시험 때 준비하세요. 근데 이거는 왜 얘기합니까? 말문제 보기 구성하는 파트들이 있어. 그거는 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합병 분할과 관련된 얘기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끝이야. 나머지 과세 문제 이런 거는 2차 때만 준비해. 2차 때. 자, 요거는 어디서 볼 거냐면 옆에 보니까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 이런 말 있죠. 그죠? 손가락 끼고 18절이었나? 합병으로 쭉 가봐야 돼. 18절 아니네. 19절에 있네. 19절. 조교수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거 정해준 거예요. 그죠? 힘들다는 소리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힘들다는 소리 하는 걸로 정해줬다고 이제. 알았죠? 그럼 울면 안 돼. 아직 울 단계도 아닌 거야. 알았지? 한 마리 독설가냐? 아니지. 근데 애들이 왜 나보고 자꾸 독설가라고 부르냐? 속상하게. 독설해본 적 없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이런 게 독설인데 나 그런 말 해본 적 없거든. 애들한테 너 안 될 것 같으니까 접는 게 어떨까? 너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부모님 모시고 올래 내가 설득시켜줄게. 부모님이 하면 좋대? 부모님이 하셔가지고 너한테 상속으로 남겨달라고 해. 이런 말은 좀 한 적이 있지. 부모님들이 내한테 연락이 오거든. 나 어디 세무사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요? 누구세요? 아 우리 딸이 거기 가 있는데. 아 그래요? 관심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합격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 착각하는 것 같아 부모님들이. 그래서 다른 세무사들이 왜 하나 모르겠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한테 그럼 존재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 내가 뭐 합격 시켜주나. 공부 지 알아서. 나는 책 읽어주는 남자지. 자, 비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있어요. 그죠? 저 밑에 4-328페이지 저 밑에 A사가 B사를 합병했다. 지금 일단 무엇 때문에 힘드니까 A사가 B사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A사가 B사를 잡아먹는데 B사 상황이 밑에 보니까 자산은 200원이고 부채는 150원이고 순자산은 50원이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제발. 피를 흘리면서 잡아먹겠다. 그래서 비합병법인. 책이랑 똑같이 해줄게. 이 B사야. B사의 장부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자산이 200. 부채가 얼마라고 돼 있어? 150. 그러면 자기 자본이 50 이렇게 돼 있겠네. 됐지? 자, 이거는 지금 장부 금액이라고요. 요거를 A사가 잡아먹은 합병법인이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B사 입장에서는 합병법인한테 자산 부채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랑 똑같아. 똑같다고요? 근데 얼마에 넘기냐 이거야. 밑에 3번 자료에 보면 경우 1번만 가져갑시다. 80원에 넘긴다. 80원에. 여기까지 됐어요? 80원에 넘긴대. 그럼 봐봐. B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는 50원이잖아. 근데 80원을 받았어. 얼마만큼 남겨먹었어? 요걸 양도손익이라고 표현해. 됐어요? 합병과 동시에 양도손익 과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뭐야 그러면 A사는 50원짜리 회사를 80원이나 주고 사왔어? 바보야? 아니, 이 회사의 값어치가 A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의 값어치가 100원이더래. 100원이더래. 아닌데 90원이더래. 왜 또 90원이야 또 숫자가. 왜 90원인데 A사가 판단해 보니까 이 회사의 자산이 잔고 금액은 200원이지만 시가로 따졌을 때는 240원이더래. 그리고 부채는 그냥 150원이고.
그럼 이 회사의 값어치가 시가로 따졌을 때는 90원일 거야. 90원. 여기까지 됐어요? 90원짜리 회사를 얘들이 사오는데 80원만 주고 사온 거야. 얼마만큼 이득을 본 거야? 이걸 합병 매수 차익이라고 표현해요. 됐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A사가 B사를 잡아먹음과 동시에 B사는 양도손익이 돼서 과세 문제가 생기고 A사는 합병 매수 차손익이 돼서 과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중 일부가 세금으로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면 합병하려고 자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세금으로 돈까지 빠져나가면 합병하는데 좀 힘든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손익을 뒤로 밀어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요건이 적격 합병 요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면 이 손익을 뒤로 밀어줘. 이 손익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 양도 차익 30원. 그리고 합병 매수 차손익 10원. 합치면 얼마예요? 40원이죠. 이 40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합병 대가 90원이죠. 저 회사의 잔고가액은 얼마예요? 50원이죠. 요 차익입니다. 요거를 합병하고 나서 합병법인이 추후에 요 40원에 대해서 5년에 걸쳐서 나눠서 균등 분할해서 입금 산입하도록 돼 있다고. 그럼 봐봐. 당장 과세 문제가 안 생기고 뒤로 밀어주는데 뒤로 밀어줄 때도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밀어주네. 그러면 자금 조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걸 적격합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과세 문제를 뒤로 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적격합병 요건은 어떻게 되는데? 4-330페이지. 4-330페이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사업 목적성.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에 합병해야 돼. 이 요건이 들어가야 돼. 장난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합병을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세부담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감추기 위해서 신설로 하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합병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1년 이상 사업을 하던 법인들끼리만 된다. 됐어요? 그걸 그냥 사업 목적성이라고 표현하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 지분의 연속성. 합병 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이어야 돼. 특정 지배주주에게 다음 금액 이상의 주식을 배정해야 돼. 합병 교부 주식의 특정 지배주주의 지분 비율.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데? 칠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잡아먹으면 피합병법인은 없어지지. 그지? 그러면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대가를 줘야 되잖아. 얘들한테 대가를 주는 게 아니야. 얘들은 없어지잖아. 누구한테 대가를 주는 거냐면 얘들한테 있던 주주들이 있어요. 주주들. 그럼 이 주주들은 비사 주식을 갖고 있었지. 그지? 그러면 결국 합병법인이 기존의 B사 주주들한테 A사 주식을 주는 거야. 그리고 B사 주식을 받아오는 거지. 됐어요? 이때 지급하는 A사 주식, 요게 합병 대가라고. 됐어요? 근데 합병 대가를 지급할 때 주식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줄 때가 있다. 이 돈을 합병 교부금이라고 해. 됐어요? 돈을 왜 줍니까? 요런 거야. 만약에 요번에 합병을 하는데 B사 주식 2주당 A사 주식 1주를 주기로 했대. 1주를. 그런데 9 준 거야. 1주가 남는 거야. 단주. 우리 MT 갔을 때 즐겁게 춤을 추다가 2명 하는데 조교 선생님만 나가리 될 거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조교 선생님은.
그때 조교수 선생님을 단주라고 불러. 그럼 이 단주를 어떻게 처리하는데? 실권 처리한다고. 실권은 권리를 없애는 걸 실권 처리라고 해. 팔아치운다고 생각하면 돼. 팔아치아가 나눠붙이거든. 나눠붙이거든. 그럼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는데 주주한테는 어떻게 주식을 못 주지?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분의 연속성 기준이라는 얘기는 합병은 기존 주주들이 B사 주식 대신에 A사 주식을 그대로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단주 때문에 돈을 주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그때 요 비율이 80% 이상 돼야 된다 그 얘기야. 됐어요? 분할을 봐봐. 분할은 전액이야, 전액. 됐어요? 분할은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거든. 아무튼 참고 삼아요. 됐죠? 그리고 특정 지배주주 여기에 보면은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대로 A사의 주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특정 지배주주들한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비율 정도만큼은 A사 주식 줘라 그 얘기야. 그리고 지분의 연속성에 이 특정 지배주주가 A사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팔아치우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최소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갖고 있어라. 그게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이야. 됐어요? 그 밑에 사업의 계속성 이건 뭔데? 자, B사를 잡아먹으면 B사가 하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업을 일단 보호기한 말까지는 계속 영위를 해라 그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보면 합병하는 경우 있으면 합병을 하면 1년 동안은 그 회사를 그대로 냅두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고. 직원들도 안 자르고 그대로 냅두네? 저 회사 좋은 회사네? 아니, 요거 때문에 그래. 일단 그대로 냅두고 1년이 딱 지난 시점부터 칼바람이 불지. 어떻게? 대가리부터 쳐버려. 그럼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라인 싹 다 끊어. 회의에 참석을 안 시켜버려. 아니면 이쪽에 있던 높은 사람을 그 자리에 바꿔 앉혀버린다. 이제 줄줄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지. 1년 동안 가만 냅둔다고. 그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 좋은 회사구나. 우리를 그대로 아니 여유고 때문이야. 됐죠? 다음 얘기. 고용의 승계 유지 봐봐. 80% 이상 돼 있지. 그지? 직원 80% 이상 그대로 데리고 가줘야 돼. 됐어요? 근데 여기 또 그런 규정이 있다. 80% 이상 직원을 그대로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임원은 안 데리고 가. 임원은 이 80%에 안 들어간다. 싹 잘라버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 그지? 근데 출퇴근이 업무용 승차, 업무 사용 비율에는 또 들어가잖아, 임원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임원 말고 타했어, 누가? 안 타지. 됐어요? 요게 적격합병 요건입니다. 됐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자. (4-119페이지) 자, 박스 2번 그림부터 보세요. 박스 3번 그림부터 봅시다. 우리 합병 봤으니까. 박스 3번 그림에 보면 합병법이 돼 있죠.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지금 책에는 얘가 왼쪽에 있어요. 얘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렇죠? 자, 합병법인의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적격 합병의 경우 찾았어요. 그죠? 토지일이 돼 있죠. 토지, 차변에. 그죠? 여기에요, 여기. 봐봐.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자산을 갖고 왔잖아. 그 중에 토지가 있대. 그 토지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입장에서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야. 손가락 잠깐만 끼고. 그게 4-116페이지에 표의 4번에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 됐어요?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이야.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 왜? 받은 거에 시가가 원칙이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독특한 거지. 동그라미 1번이 뭔데? 적격 합병에 해당한대. 적격 합병에 해당하면 아까 과세 문제를 뒤로 밀어준다 했지. 그럼 봐봐. 과세 문제를 뒤로 미루려면 이 자산을 7번 200원에 갖고 와야지. 240원에 갖고 오는 순간 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잖아. 200원에 갖고 와야지. 그죠? 됐어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4-119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1번 토지 뭐라고 돼 있어요? 장부가액. 토지 얼마라고 돼 있는데 지금 70원이 장부가액이에요? 위에 보세요. 시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세무사님 장부가액이 아니잖아요. 토지를 70원으로 잡고 대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 조정 계정이라 해가지고 토지를 차감하는 계정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요. 시가를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돼요? 60원이 되죠. 그죠? 결국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형태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정답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물론 70원으로 잡고 자산조정 계정 10원을 별도로 차감하는 형태로 달지만 요거는 2차 때 공부하면 되고. 됐죠? 다시 7번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200원으로. 물론 무게를 끊으면 240원에 40원이 되겠지만 200원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118페이지 박스 2번 현물출자. 여기서 오른쪽에 피출자법인을 봐야 돼요. 피출자법인이 차변에 받은 거 뭐예요? 토지란 자산이죠. 손가락 끼고 4-116페이지 4번에 합병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야. 됐어요?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 자산의 시가 돼 있죠? 자, 그림에 가봅시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은 받은 거의 시가, 토지의 시가라고. 됐어요? 됐나요? 작년까지 강의를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앞에 있는 표 있잖아. 표에서 뒤에 있는 박스에 있는 상세 내역 그림들이 표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개씩 엮어주고 있어. 되죠? 그럼 다시 앞으로 표에 가서 4-116페이지. 자, 이제 5번에 주식 있죠? 주식이야. 주식에 괄호 2번부터 보는 거야. 현물 출자로 출자 법인이 취득한 주식 돼 있죠? 그죠? 다음 페이지 박스 2번 그림 봐봐. 박스 2번 그림에 괄호 1번 제목이 뭐야? 현물 출자죠? 왼쪽이 누구야? 출자한 법인이죠? 출자한 법인은 토지를 주고 주식을 받아왔거든? 그 받아온 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냐 이거야. 거기 보는 거야? 됐어요? 네. 됐죠? 자, 원칙은 뭐라 했지? 법인세법의 원칙은 받은 거의 시까지. 받은 게 뭔데? 토지를 받았어? 주식을 받았잖아. 그럼 주식의 시가가 얼만데? 70원. 이게 원칙이라고. 동그라미 2번. 됐나요? 법인세법은 받은 거의 시가가 원칙이라니까. 됐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독특한 거네. 그죠? 그죠?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현물 출자를 했거든. 현물 출자를 했다는 얘기는 나는 자산을 주고 그 회사에 주식을 받아왔어. 근데 현물 출자로 이 회사가 새로 생긴 신설된 법인이야. 신설된 법인. 그럼 내가 그 받아온 주식의 시세가 아직 형성되기에는 이르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중개의 시가로 하겠대. 중개 뭐야? 토지. 토지의 시가로 받아온 주식의 취득가액을 잡겠다는 얘기야. 그게 동그라미 1번이야. 됐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법인세법의 원칙은 받은 거의 시가야. 그래서 현물 출자를 했을 때 토지를 줘서 그러면 그 회사는 나한테서 토지를 받았지. 받은 거의 시가니까 토지의 시가야. 토지 계산할 때 나는 뭘 받았는데? 주식을 받았거든. 그 받은 거의 시가니까 주식의 시가대로 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잡으면 돼. 근데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그 현물 출자한 법인이 이번에 신설된 법인이야. 아직 주식의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중거의 가액으로 잡아야 돼. 중개 뭔데? 토지. 토지의 시가대로 받아온 주식의 취득가액을 잡는다는 얘기야. 말장난처럼 잘 잡아야 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받은 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얼마로 잡을 거냐고. 세법상. 응? 됐어요? 받아온 거의 시가가 원칙인데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중거의 시가로 받은 거의 취득가액을 잡았다는 얘기야.
됐어요? 됐죠? 됐다고 했는데 집에 가면 무슨 소리지 또 이래. 세법은 그래요. 4-116페이지 다시. 이제 어디 간대? 5번의 주식 있죠? 그죠? 5번의 주식에 괄호 3번으로 갈 거예요. 괄호 3번. 합병이나 인적 분할로 취득한 주식이 돼 있죠? 그죠? 박스 3번 적혀 있죠? 박스 3번으로 가보세요. 박스 3번 왔어요? 왔어요? 오른쪽에 피합병법이 밑에 주주 찾았어요? 이제 칠판 보세요. 여기에요. 피합병법인의 주주예요. 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물어보는 거거든? 얘기하는 거거든? 봐봐. 이 주주는 A사 주식을 받게 되는 거야. A사 주식. 그러면 이 A사 주식을 받게 되지. 이거의 취득가액을 지금 계산하는 거야. 취득가액. 됐어요? 그럼 요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밑에 보세요. 대변 금액의 합계액이 돼 있죠. 대변 금액의 합계액. 대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식이 돼 있죠. 그죠? 칠판. 대변 금액의 합계액이에요. 대변 금액은 뭔데? 비사 주식 줬어요. 비사 주식 줬다고. 그죠? 또 뭐가 있는데? 분여받은 이익, 의제배당 이런 거 있죠. 그죠? 들어보세요. 얘들은 B사 주식을 주고 A사 주식을 받아오거든. 그래서 7절의 의제배당 파트에서 공부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손가락 잠깐 끼고 7절 가보세요. 4-150페이지. 유형 2번 돼 있죠. 감자 등으로 받는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저 밑에 박스 보세요. 의제배당의 계산 찾았어요? 제목만 읽을게요. 감자 퇴사 탈퇴 해상 합병 분할로 인해서 받은 대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 여기서 합병만 읽을게요. 합병 대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 7번. 합병 대가 받은 거에서 준 거 주식의 취득가액 차이를 의제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해요. 그 의제배당 금액은 입금 산입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다가 엎어요. 유보해요. 즉 의제배당액은 A자 주식 취득가액에 엎어요. 이 힘든 걸 한 번에 해소해 드릴 테니까 버티세요. 또 하나가 뭔데? 분여받은 이익. 분여받은 이익은 뭐지? 칠판. 여기에 또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A사가 B사를 잡아먹으면서 기존에 있던 B사 주주들한테 A사 주식을 줄 때 비율을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데? A사 주식이 한 주에 10,000원이래요. B사 주식은 한 주에 20,000원이래요. 그러면 A사 주식 2주를 받고 한 주를 줘야지 합병 비율이 공정해요. 만약에 A사 주식이 10,000원인데 A사 주식을 한 주 받고 B사 주식 20,000원짜리 한 주를 주면 얘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기존의 주주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 기존의 주주들은 원래 주식을 한 주를 20,000원에 갖고 있었는데 물타기 되면서 20,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희석이 되거든요. EPS 공부했죠? 소금물의 농도 공부했죠? 물 타버리면 소금물의 농도 어렵나 여성분들? 소주에 맥주를 타면 희석이 되죠? 그거 그치? 근데 소주에 양주를 타면 반희석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죽어버리니까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물을 타잖아. 양주에다가 맥주를 타고 하다 보니까 와인보다 도수가 높아졌네. 그러면 그만 반희석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지? 남성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남성분들 우리 소금물의 농도로 해보자고.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소금을 자꾸 타면 안 되지. 반지소 효과가 생기니까. 물을 타야지. 그거. 얘들 10,000원짜리 주식을 받아오고 20,000원짜리 주식을 주면 주가가 20,000원보다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럼 얘들은 10,000원짜리 주식 받고 10,000몇천원짜리 주식을 갖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얘들은 20,000원짜리 주식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10,000몇천원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쁘지. 얘들이 갖고 있던 이익 중에 일부가 얘들한테로 간다. 이런 걸 불공정 자본거래라고 그래요. 그 중에 불공정 합병이에요. 2차 시험 때 공부하면 돼요. 눈물을 좀 흘리면서 공부하게 돼요. 무역해 이렇게. 2차 시험 끝판왕이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2차 시험 때. 그때 불공정 합병을 줘가지고 교수님이 얘의 과세 문제, 얘의 과세 문제, 얘의 과세 문제, 얘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시오 라고 등장한 적이 있어요. 세무회계 2차 시험에. 여기 15점짜리. 제가 생각할 때는 30점짜리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이제 강사들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문제를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전에 제 스승이었던 장인석 세무사님은 이 문제 그냥 풀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마다 다 실려 있었어. 그해 제가 시험장에 들었지. 그래서 문제를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아니야. 뭘 하라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눈물이 막 나는 거지.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등장한 적은 없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책에 있는 분여받은 이익이에요. 불공정 자본거래를 해가지고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그럼 결국 피합병법인의 기존 주주가 받은 이 A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에 지가 포기한 B사 주식가액 거기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 그리고 분여받은 이익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야. 합한 금액.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 안 할 거라니까요. 강의 안 해요. 2차 때예요. 요거는 나중에 실전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뭔데, 피합병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취득한 이 A사 주식의 가액은 요렇게 암기하는 거야.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 여러 가지를 합한 금액. 그 여러 가지가 뭔데? 그거까지는 1차 시험에서 안 봅니다. 됐어요? 1차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데? B사 주식의 시가다. 혹은 A사 주식의 시가다. 그럼 틀린 소리야. 여러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 됐어요? 됐죠? 시험에 오답 보기로 여러 번 등장했어. 시가다 이렇게. 틀린 소리야. 여러 가지를 합한 금액이야. 그 여러 가지가 뭔데? 궁금해하지 마 지금. 포기하겠대. 됐어요? 제 자식 진짜 이렇게 짜증나게 하네. 처음부터 그냥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걸 뭐 한다고 보여줬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요거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이 80% 이상이어야 된다고. 요게 시험에 등장해요. 요게 이 80%를 어떻게 따질 건데?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A사 주식가에 거기에 돈 받은 거 분의 A사 주식가에 요게 80% 이상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됐어요? 그때 이 A사 주식 가액은 시가를 적어야 돼. 시가. 그렇게 해서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됐나요? 됐어요? 그게 어디에 안 나오니? 미리 예습을 해버렸네. 4-150페이지 4-151페이지 자 4-151페이지 맨 밑에 별표시 1번에 동그라미 2번 80% 이상 여부 판단 시 주식가의 비율 계산 방법 시가 체크. 됐나요? 됐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어디로 오는데? 4-116페이지
자, 4-116페이지 5번 주식에 괄호 3번 합병 인적 분할로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어요. 인적 분할은 합병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냥 그렇게 해요. 합병 인적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한계하게 됐지? 여러 개를 합친다더라. 그 여러 개 요거 그거를 산식으로 하면 종전 장부가에 비사 주식 장부가에 그리고 분여받은 이 불공정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거에 그리고 의제 배당액 됐어요? 됐나요? 돈 받은 건 빼래. 대가로 합병 교부금 준 거는 빼야 요것만 나오지. 그지? 합병 대가에서 요걸 빼야 요것만 나오잖아. 그래서 뺀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기억해. 여러 개 더 하는구나. 됐죠? 이렇게. 그죠? 기분 좋아졌지 다시. 그죠? 얼마나 좋아.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 응?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괄호 1번 물적 분할로 분할 법인이 취득한 주식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없나? 좀 보여주면 좋을까? 물적 분할만 있죠? 그죠? 인적 분할은 괄호 3번에 있고요. 그죠? 됐나요?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4번에 합병 분할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분할이 또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적격 인적 분할은 합병 옆에 같이 있죠. 동그라미 1번. 그죠? 물적 분할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인적 분할은 합병이랑 똑같다. 그럼 우리는 물적 분할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 물적 분할은 뭔데? 이것도 그림 보고 합시다. 제발 그림이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4-34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림이 있고요. 한 두 장면기 보세요. 그럼 물적 분할이 있어요. A 법인이 있어요. 제가 이 A 법인 안에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갑, 을병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갑 사업부를 따로 떼냈다고 볼게. 스피드오프한 거야. 그래서 하나의 법인이 만들어졌어. 이게 분할이라고. 분할. 그러면 분할 법인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사업부의 자산 부채를 떼서 넘겨준 거잖아. 그럼 자산 부채를 승계한 거야.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뭘 받는데? 요거의 주식을 받는다고. 갑법인의 주식. 갑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있다고. 이 주주들한테 갑법인 주식 주는 거야. 이게 인적 분할이야. 그래서 합병이랑 유사해. 그런데 이 주식을 법인이 그대로 받아. 법인이. 이게 물적 분할. 됐죠? 네. 인적 분할은 그냥 합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물적 분할만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표 다시 들어와가지고 4-116페이지 다시 정리할게. 표의 4번 합병 분할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서 그때 물적 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 칠판 물적 분할을 해서 자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얘들 얘기야. 얘들이 여기 있던 자산을 받아왔다. 얘들 입장에서 취득한 그 자산 있잖아. 그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야. 원칙대로 받은 거에 시가라고. 됐죠? 그 다음에 5번의 주식의 괄호 1번 물적 분할 찾았어요? 어딘지 읽을게요. 물적 분할로 분할 법인이 취득한 주식 칠판. 물적 분할로 칠판. 물적 분할로
분할 법인이 받아온 이 갑법인의 주식, 그거 취득가액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야. 원칙이 뭔데 우리? 받은 거의 시가잖아. 그지? 그럼 받은 거의 시가면 갑법인의 주식 시가가 돼야 되잖아. 요것만 예외적이야. 준 거의 시가로 해. 물적 분할한 자산의 시가로. 좀 복잡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이렇게 안 짚어주고 이렇게만 강의를 했더니 수험생들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매치를 못 시키더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좀 해줬어요. 하나씩 짚으면서. 됐죠? 됐습니다. 가자. 다 했네. 이제 4-123페이지네. 힘들어요? 힘들어. 괜찮지? 그냥 할게요. 시간이 요즘 돼서 쉬어야 돼? 화장실 급해요? 안 급하죠? 옆 사람은 입하고 해야 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공부만 같이 하고 남남은 근데 밥 먹어야 되는데 난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짬짜면 하는 데가 뭘 같이 먹어. 그냥 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는. 남은 시간에는요, 내가 본 적이 없어 모르지. 그지? 근데 답변을 잘 못하는 거 보면,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같네. 확신? 열심히 해야 돼요. 너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건 맞아. 그지? 대신에 이제 질문하러 오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한 번만 더 해보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잔소리 안 듣게 돼. 안 듣게 돼. 조교 선생님은 공부라는 걸 좀 하고 질문을 하러 오죠. 응? 넌 저기 누나보다 3배는 더 잘해야 돼. 누나는 이제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난대. 누나 아는 거 잠깐. 누나 맞지? 누나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 시간이 안 나. 너는 3배는 더 잘해야 돼. 수수 공부 시간이 그렇게 있으니까. 누나는 이제 여기서 살기로 했어. 밤에 집에 안 갑니까? 밤에는 위에층으로 가기로 했어. 위에층 가면 집에 안 가도 된대. 2, 3일에 한 번씩. 여기 그 24시간 하는 데 있어. 24시간 안 해? 24시간 하죠? 라면도 빛이 돼 있으면 참 좋겠네. 내가 그거 살 것 같은데. 에어컨 바람 계속 하루 종일 시원하게 쐬고 있으면 굳이 하루 정도는 샤워 안 해도 되지 않아? 응? 진달 가가지고 샤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머리 감아요? 아니잖아. 응? 아침에 머리 감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러잖아. 어제 저녁에 감았다고. 오늘 감았냐고. 오늘 안 감았잖아. 아니야? 내가 와이프랑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침 오늘 머리 감았어. 어제 저녁에. 오늘 안 감았지? 오늘 안 감은 거잖아. 그래. 하루에 샤워 2번씩 하는 사람이야. 아침 저녁으로. 전 세계 최악이죠.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감사하더라고. 와이프 같이 살아줘서. 우리 와이프도 좋겠지. 내가 화장실 청소 계속 하니까. 하루에 몇 번 하는데 그런 거 없어. 나는 계속 하고 있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아. 애들이 화장실 갔다 온다. 바로 또 화장실 가야 돼. 깨끗하게 다시 또 돌려놔야지. 세균이 공중에 막 있거든. 큰일 난다. 4-123페이지. 특별한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희한하네. 여기 누가 줄을 좀 쳐놨죠? 그죠? 아니죠? 그죠? 뭐야, 책이 왜 이렇게 끝해? 여기 와서 봤잖아. 안 봤어? 무상취득 시가를 자산수중이 입금해서 할인한다. 저가매입 그대로 인정.
다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입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니까 시가로 바뀌지. 그지?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고가매입 저가량도 했어 안 했어? 고가매입 저가량도 앞에서 했어 안 했어? 장사하는 놈이 비싸게 사왔다고? 장사하는 놈이 싸게 팔았다고 바보야? 바보 아니지? 뭔데? 도둑놈이더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기억 안 나? 장사하는 놈이 싸게 사왔대. 장사하는 놈이 비싸게 팔았대. 잘했지. 영리를 추구하니까. 그치? 근데 장사하는 놈이 비싸게 사왔대. 싸게 팔았대. 바보냐고. 특수관계가 있더라. 도둑놈이더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기억나죠? 그죠? 거기에서 파생시켜가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럼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느냐? 맞대. 조세부담의 부당이익 목적이다. 그럼 차액을 입금 산입한다고. 그걸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이렇게. 차액이 뭔데? 시가와 거래가액. 책에는 양도가액, 매입가액 돼 있죠? 결국 그게 거래가액. 되나요? 됐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법인 대표이사 책에 얘가 있으면 좋겠네. 10억 14억 이거 하자. 10억 14억 재판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사와요. 구입해요. 얼마에? 14억에. 14억에. 근데 원래 시가는 얼마인데? 시가는 10억이에요. 됐어요? 우리 지금 법인세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법인 입장에서 보자고. 법인 입장에서 10억짜리를 14억에 사왔잖아. 고가매입이요. 바보냐 이거야. 바보 아니더라고. 가만 보니까 이 둘이가 특수관계가 있네. 됐죠? 그럼 뭐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뭔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이. 반대로 해도 되고요. 15, 14. 차이가 얼마야? 4억. 이걸 입금에 산입해. 입금 산입. 부당이익 계산 부인. 4억. 그럼 소득처분 해야 된다고. 소득처분 하기 전에 분개라는 걸 잠깐만 끊어보죠. 분개에 존재하지 않지만 회사는 일단 분개를 이렇게 끊어놨을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토지 14억, 현금 14억. 자, 세법상의 분개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분개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돈은 14억이 나갔는데 토지는 시가로. 나머지 4억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다 그 얘기야. 이런 분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봐봐. 토지를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네? 그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고. 그걸 지금 버벅대고 있으면 와 그래도 와. 자, 일단 송금산입 토지 4억 마이너스 유고. 그와 동시에 입금산입 부당이익 계산 부인 4억. 입금산입 송금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처분 세 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회의 줄. 돈이 4억만큼 차이 나게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누구한테 갔는데? 대표이사한테. 상해. 이렇게 하는 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라고. 됐어요? 조금 더 해야 돼. 어떤 거? 나쁜 것들, 특수관계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시가가 10억인데. 법인이 고가 매입을 했어. 얼마에 사왔는지 알아? 10억하고 1원에. 이건 너무 과하잖아. 시가는 10억인데 거래가액이 10억 1원이라고. 10억 1원 차이 난다고. 이것까지 부인시킬 거냐고. 너무 과하잖아.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야지만 적용을 해. 그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는지 아니지 그 여부 판단하는 걸 이 바닥에서는 중요성 요건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중요성 요건을 검토한다.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중요해야 되는데? 둘의 차이가 3억 원가 시가의 5%
둘 중에 작은 거 이상이냐 이렇게 암기해야 돼. 자, 시가는 얼마인데 지금? 10억. 5%하면 얼마인데? 5천. 둘 중에 작은 거 5천 이상이네. 오케이, 중요하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부위를 적용했다 그 얘기야. 됐어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3억 원과 시가의 5%둘 중에 작은 거 이상. 말문제 보기로 구성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법조문은 이렇게 안 적혀 있어. 법조문은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이거나 오와 칫솔 말고 오아 이상이거나를 이렇게 산식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도 확인을 해야 돼. 자, 제일 밑에 별표시 3번. 중요성 8. 시가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해. 그래서 산식으로 하면 둘 중에 작은 거 이상. 됐나요? 됐어요. 한 번만 보고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본서 1080페이지. 기본서 1080페이지. 제일 밑에 별표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 요건. 시가 초과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하나에 적용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표현이야. 말문제 보기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계산할 때는 둘 중에 작은 거 이상. 이제 미친다고. 뭐가 미치는데? 공부를 제법 했거든. 제법 해서 헷갈리는 거야. 둘 중에 이러면 이건 작은 거 이상이야. 작은 거 이상. 됐어요? 뭐랑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유형자산이야. 회계. 손상차손 회계, 손상 회계 처리할 거야. 장부가액과 뭘 비교해?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지. 회수 가능액은 어떻게 뽑아내?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야. 공부해서. 그건 둘 중에 작은 거. 응? 얘 헷갈린다고.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만 헷갈려요. 잘 판단해야 돼. 어떻게 해? 열심히 죽으라고. 암기하고 까먹고 안기하고 까먹고 사람인지라. 까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안 까먹으면 더 괴로워. 매정하게 도망간 그 남자친구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게 훨씬 더 힘들어. 잊혀지는 게 감사한지. 왜? 도라이 아니. 난 엄청나게 크게 상처받았잖아. 나도. 안 그래? 물론 우리 와이프가 그걸 다 치유해줬지만, 길바닥에 나 들어누워서 술 퍼먹고 울고 그랬다 했잖아. 정신 나가가지고 낮에 술 퍼먹고 길바닥에 들어누워 있었어. 들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 더 좋지. 안 그래? 우통까지 벗어봐. 사람들이 더 터치하지 않아. 몸에 그림이 없어도 돼.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제 하나 더 볼 거야. 4-123페이지. 고감의 입적가요. 비싸게 사왔대. 싸게 팔았대. 바보냐 이거야. 바보가 아니더라. 그럼 도둑놈이구나. 특수한 게 없는 거야. 특수한 게 없는 거야. 그럼 뭐냐 이거야. 기부한 걸로 보겠대. 저 봐, 조교수님 메모 같다고. 아니 세무사님, 그게 어떻게 기부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부가요? 기부 아니죠? 기부한 걸로 의제예요. 그래서 의제 기부금 이렇게 표현해.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차이 나면 이것도 기부금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걸 검토를 해.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검토하는데 이렇게 검토하나요? 아니. 거래가액과 정상가액을 비교해.
그때 이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야. 그래서 차이를 기부금으로 의제해. 됐어요? 그게 4-123페이지 밑에 있는 별표시 2번. 됐어요? 고가는 시가의 130%보다 더 많이 고가면 차이가 기부금. 저가는 시가의 70%보다 더 저가면 기부금. 됐어요? 손가락 잠깐만 끼고. (4-207페이지) 4-207페이지 (4-207페이지) 박스의 두 번째 칸 의제기부 빨리 눈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했어요? 그죠? 옆한테 가서 또 신나게 계산을 해보죠. 됐죠? 됐죠? 오케이. 됐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례 있죠? 그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요거 해보자. 문제풀이 그 영상은 화면 캡처로만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는 좀 힐링 있고 문제 풀고 싶어요. 저도 힐링되게. 그래서 플렉스를 이용해가지고 화면 캡처본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러면 좀 올려주지. 미리 찍었는데 사실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좌절감? 좌절감? 한참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볼륨을 꺼놨나? 켜도 안 나오는 거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가 시킨 대로 화면 캡처를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냐? 그러니까 옵션 값에 소리가 볼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화면 그거를 꾹 누르면 소리를 마이크를 키는 설정이 있는데 기본 설정은 안 켜져 있는 게 기본 설정이래. 그걸 미리 얘기해 주면 좋지. 그래서 또 챗GPT랑 한번 싸우는 거지. 또 미리 왜 얘기 안 해줬냐 이렇게. 내가 니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오 챗GPT 오라. 그래서 하기 싫더라고요. 한참 했는데 소리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찍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다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업 해가지고 기분을 업 시켜가지고 다시 찍어 소리를 넣어. 예전에 인기대에 찍었는데 애들이 좌우 반전. 3시간짜리 강의를 촬영했는데 좌우가 반전된 거야. 세무회계 수업인데. 그래서 너희가 반전시켜서 좀 보라 했지. 그랬더니 학교에 옵션에는 그게 없어. 콤플레이어는 있어. 좌우 반전 옵션이. 학교 인제대에 거기는 LMS가 거기도 없어. 처음에 LMS를 하는데 나는 잘못 들어가지고 왜 자꾸 애들이 LMS를 하지? 그랬는데 그게 LMS가 아니더라고. LMS를 어떻게 할 거랬는데. 제가 보세요. 자, 이제는 특수한 게 없어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제 3번이에요. 그럼 바보냐 이거야. 바보가 아니라 기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보는데 세포사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돈은 14억이 나왔고 토지는 얼마인데 정상가액. 정상가액은 어떻게 되는데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고가매입이니까 플러스 30%. 시가는 얼마인데 10억. 그럼 30% 더하면 13억. 그럼 토지는 13억이 돼. 나머지 1억은 의제기부입니다.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데 토지를 감액시켜야 되니까 송금산이 토지 1억 마이너스 6. 그리고 이 1억은 기부금 계산 구조에 넣어가지고 한도 15인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책에는 이 기부금이 지금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가정한 거야. 비지정 기부금은 무조건 다 송금불산입시켜. 책에는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돼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과로안에 기타 사회 유출 등 돼 있죠. 과거에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귀속을 가려. 그래서 귀속을 가려. 귀속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확인하고 가자. 손가락 끼고 기부. (4-213페이지) (4-213페이지) 맨 밑에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비지정 기부금 송금불산이 한단 말이 어디 있지? 여기 4-209페이지 4-209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비지정 기부금 송금불산임하고 귀속자를 가린다. 과거에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했어.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틀린 소리야. 됐나요? 됐어요? 됐어. 4-124페이지 조교 선생님, 우리 집에 가기 전에는 뭐가 완성이 돼야 된다? 멘붕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지? 강사의 경력이 엄청나다. 그지? 멘붕을 완성시켜줄게. 딱 집에 가는 시간에 딱 걸리는 거지. 엄청나지? 그지? 4-124페이지 2번 멘붕을 완성시킬 거야. 시긴들 하세요. 그죠?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시긴들 하세요. 그죠? 자, 밑에 있는 거 현재까지 평가 어렵습니다. 근데 뭘 차겠어. 고집이 다 있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끝까지 버티긴 하더라고 또. 네? 근데 이제 그 고집이 이제 10년 걸리게 하는 거지. 네, 잘했어. 고집이 없으면 또 이 바닥에 공부를 안 하지. 포기하고. 네? 고집이 있으면 10년을 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잠깐. 채권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여부돼 있죠. 그죠? 장기할부 매매거래, 장기금전 대차거래, 채권의 재수정, 채무의 재수정,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업에게 봐봐. 현재가치 평가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국제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재가치 평가라고.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안 해도 되거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그러니까 중소기업체 격리 담당자들이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현재가치 평가 안 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가치 평가인데.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세법만 쌓아 올리려니까 사상누각인 거야 또. 그게 해마다 반복이 돼. 그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싫어해. 왜 싫어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필요 없다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대? 제가 이제 뭐라 하는 거지? 그럼 평생 중소기업에나 계세요, 이렇게. 그냥 중소기업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안타까운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지. 자, 다시 돌아가서. 회계의 입장은 현재가치 평가 무조건 해야 돼. 자, 세법의 입장을 보기 전에 구분 봐봐. 세법의 입장은 거래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장기할부 뭐라고 돼 있어? 장기할부 매 거래 매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매 사고 팔고 다 들어가는 거야. 장기할부 매 사고 팔고 다 들어가. 장기금전 대차거래는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줄 거. 그 밑에 채권의 재수정, 채무의 재수정은 뭐예요? 먼 것 같아요. 손상회계처리. 금융자산 손상 쓰지 마세요. 금융자산 손상회계처리. 채무의 재수정은 먼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금융부채 조건명령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됐죠?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그럼 이건 뭔가요?
알 필요 없어요. 됐어요? 이걸 알 만큼 실력이 높지도 않고 이걸 해야 될 만큼 시간이 여유있지도 않고 그럼 이게 왜 우리가 모르는데요? 국제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기업의 기준에 있는 거라고. 근데 수험생들 중에 공부를 좀 못잘한다 성적이 좀 나온다라는 친구들은 자꾸 이걸 금융부채 조건 변경에 엮을래요. 금융자산의 손상회계처리에 엮을한다고. 채권을 조정해줬으니까 재물을 조정해줬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협한 사고인 거예요. 지가 알고 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궁무진한데 우물안개 착각하면 안 돼요. 엮으려면 안 돼요. 왜?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엮으면 안 돼요. 됐지? 동의 안 됐지? 처음 듣는 건 거야. 그냥 이거는 알았죠? 일반 기업의 기준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한 적 없어. 그래서 멘붕이 와. 아니 누가 그렇게 엮으려고 내가 숨기 내가 이걸 자꾸 금융부채 조건 변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금융자산 손상 회계처리로 생각을 하고 근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자만하는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엮으면 안 돼. 엮이는 게 아니야. 됐죠? 자 오른쪽에 세법의 원칙은 뭐야? 명목가액평가 원칙이라니까 세법은. 그런데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 오케이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줄게 그 얘기야. 그런데 위에 2개만 인정해주고 밑에 2개는 인정을 안 해줘. 됐어요? 됐나요? 아니네. 위에 2개가 아니네. 순서를 바꿔놨네. 과거에는 위에 2개였는데 장기할부 매매와 채권의 재조정만 현재가치평가 계상하면 인정되고 장기 금전 대차 거래와 채무의 재조정은 현재가치평가 계상해도 인정이 안 돼요. 암기해야 돼요. 이해 이런 게 안 된다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부터 보자.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건 장기 금전 대차 거래와 장기할부 매매거든. 요거부터 보자고요. 자, 장기할부 매매부터 보자. 밑에 사례 보세요. 건물을 1월 1일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300원에 구입했어. 300원. 그러면 현재가치평가 했더니 240원이래. 자, 회계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이거야. 자, 건물 샀다고. 장기 미지급, 그냥 미지급 할게. 미지급 300이야. 300. 이렇게 보자. 현재가치 평가했더니 240원이라고. 요날 분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요? 분기를 했더니 건물 240원. 현재가치 할인차는 60원. 그럼 현재가치 할인차는 삼각해가겠죠. 혹시 책에 숫자가 있나? 10원 삼각했네. 그죠? 이자 비용 10원. 자금 10원. 그리고 10년 동안 감가상각인데 정액법이고 내역 저기 이제 자주가치 없대요. 자, 감가상각비 24원. 감가상각 누계액 24원. 여기까지 됐죠? 회의시간에 공부한 거. 자, 세법의 입장은 뭐냐 이거야. 세법의 입장. 세법의 입장은 원칙이 명목가액평가라고. 명목가액평가가 뭔데? 건물 300원. 미지급금 300원. 그러면 감가상각은 얼마겠어? 30원. 또 30원. 됐죠? 그런데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세법이 현재가치 평가하면 오케이 인정이 된대. 인정이 된대. 그럼 어떻게 된대? 이거는 똑같아. 똑같다고. 세법이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10년에 걸쳐서 건물 300원에 대해서 상각을 해가니까 10년에 걸쳐서 300원을 송금으로 인정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 10년에 걸쳐서 240원 그리고 60원 결국에는 300원을 다 손비로 인정을 받거든. 그러니까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현재가치 평가하면 오케이 우리도 인정해줄게.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회사가 현재가치 평가하면 세법상 세무조정은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세법은 요것도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지. 그지? 요걸 선택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오네 매년. 근데 요걸 선택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 그지? 근데 세법은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대. 근데 이자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고. 앞으로 돌아가세요.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으로 가세요.
몇 페이지 있어요? 4-62페이지. 수익 배당은 입금 물산이 계산 있죠? 계산 사식에 지급이자 이자 비용 있잖아. 그럼 지금 봐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이자 비용이 있고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이자 비용이 없잖아.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고. 수익 배당은 입금 물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4-63페이지 저 밑에 박스 1번 지급이자는 다음에 이자를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비 체크. 그래서 이걸 제외하는 거야. 됐어요? 이걸 제외 안 하면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오게 된다고. 어떤 경우에는 수익 배당은 입금 물산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자에서 차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장기금전 대차거래로 갈 거예요. 그건 4-125페이지에 있어요. 장기금전 대차거래. 자, 5년 후 상한 조건으로 100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대. 자, 대여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장기 대여금 10원, 현금 100원 나갔어. 그리고 20원 차이 나죠. 현재가치. 그죠? 그걸 대변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달았어. 됐어요? 멘붕 왔죠? 어떤 멘붕이 왔는데? 장기 대여금 금융자산 아니에요? 금융자산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이거야.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차금 이런 거 안 달잖아. 안 달고 여기 순액으로 표시하잖아. 그럼 여기에 80원 이리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회사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달았네. 20원. 잘못된 거 아니야? 이 회사에 전화 왔어. 이 회사가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 그 얘기예요.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가 아니에요. 됐나요? 7파. 그래서 이 회사는 대여금을 100원을 잡고요. 현금 100원을 잡고요. 그리고 차금 20원을 달려서 대여금을 현재까지 평가했고요. 차변에 쓸 게 없네. 쓸 게 없는데 이 회사는 기부금이라고 받았대. 기부금 20원. 왜 이렇게 했는데 그건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다고. 자율성. 됐어요? 됐나요? 그때 장기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 안 하거든.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칠판 요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요것도 인정이 안 되겠지. 그럼 송금불산이고요. 그리고 차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건드리니까 유보가 되는 거지. 세무조정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 회사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달았으니까 매년 말마다 상각을 해갈 거 아니야? 상각하는 것도 부인돼야지. 그지? 어떻게?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네. 됐어요? 됐나요? 이제 오른쪽에 차입자 입장 보세요. 장기금전 대차거래니까 빌려주고 빌려오고 다 포함되잖아요. 차입장을 봐봐. 차입자 입장. 차입자 입장에서 100원 받으면서 장기 차입금 달았네. 근데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서 차금을 다른 거야. 차금을 달면서 채무 면제 이익을 달았대. 이익을.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붕괴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금 80원만 받는데 그것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됐어요? 됐죠? 그럴 때 장기금전 대차거래에 대해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 안 해주면 결국 현재가치 한 차금 20원을 인정 안 해주는 거거든. 그럼 결국 채무면제 20원 인정 안 해주는 거겠지. 그럼 입금 불산임하고 마이너스 유보배. 그리고 이걸 삼각해가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그죠? 송금 불산임 유보 추인시켜야지. 됐나요? 됐죠?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딱 또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뭔데? 채권의 재조정과 채무의 재조정이야. 채권의 재조정과 채무의 재조정이 마치 금융자산의 손상 그리고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과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내용이라 해서 다른 내용. 자, 4-125페이지 맨 밑에 박스 3번 4려 봐봐. 이자율 완화시켜줘서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의 장부가액이 1,000원인데 현재 가치가 900원을 받겠대. 이자율을 바꿔줬더니. 됐죠? 그 차익 100원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 이거야. 이건 자율성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채권자가 이렇게 처리했대.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돈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바뀌었잖아. 이걸 대손 처리를 한 거야. 대손 처리. 그 대손상각비 100원. 대손충당금 100원.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봤더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1,000원 줘야 될 돈이 이제 9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100원만큼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을 잡은 거야. 됐죠? 그리고 갚을 돈이 100원이 줄었으니까 금융부채를 줄여야 되잖아. 근데 금융부채 명목가액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차금을 계산하는 거야. 차금을 증가시켜가지고 금융부채 자금 금액을 줄였다고. 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내한테 묻는 게 아니라.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채권의 재조정은 현재가치 평가하면 인정이 되고 채무의 재조정은 현재가치 평가하면 인정이 안 된다며. 취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이 당시 취지가 채권 채무 조정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걸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세법 규정이 생겼대. 그러니까 즉 채권 채무의 재조정을 원활히 하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비용으로 잡은 이걸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세무조정을 안 해. 그러면 현재가치평가를 인정을 한 거지.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면 채무 면제이익을 입금으로 보지 않아야 도와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부인하게 현재가치평가를 인정을 안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세법이 세팅이 돼 있대. 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부인되니까 이건 입금 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도. 됐죠? 분기에 메모고 미치면 안 돼요. 회계감사 안 받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랑 엮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국제 기준이에요. 저처럼 우매하게 엮을 하다가 멘탈 나가요. 이게 자만이라고. 좀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고 알겠다 싶으니까 자꾸 엮으려고 해. 그래 자꾸 엮이면 좋겠지. 그지? 어느 순간 재정학이랑도 엮인다고. 상법이랑도 엮이고. 근데 한 15년 지나 있어. 여기 하고 있어.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둘 수도 있어. 네, 그렇게 하지 마. 응?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됐어요? 그럼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자, 기업에게는 현재가치평가 강제다. 세법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다. 다만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4가지로 구분해서 2개는 인정해주고 현재가치평가, 2개는 현재가치평가에도 인정을 안 해준다. 인정을 해주는 건 장기할부 매 거래, 그리고 채권의 재조정.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장기금전 대차거래, 그리고 채무의 재조정. 취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됐어요? 그럼 인정을 해주면 세무조정을 안 해도 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부인을 시켜야 되겠지. 그치? 왜? 회사는 현재가치평가를 다 할 거니까. 됐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 뭐랑? 아까 봤던 거. 아까 봤던 거 뭔데? 사채. 사채는 할인 발행하면 강제상각이야.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이 돼. 세무조정을 하면 안 돼. 이자 비용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된다고.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할까요? 자산 취득 관련 지급이자, 이것도 좀 얘기할까? 자산 취득 관련 지급이자, 연지급 수입이자라는 게 있대. 연지급 수입이자가 뭔데요? 몰라. 관심 없어. 수입비용 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건데? 이런 거야. 내가 자산을 사와. 자산을 사오면서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입을 해오니까 국가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대금 지급을 자꾸 미루거나 이러면 한쪽에서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거야. 은행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보증료를 받을 거 아니야. 그걸 연지급 수입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증을 섰냐에 따라 가지고 뱅크가 보증을 서주면 뱅크스 유산스 이자, 쉬퍼스 유산스 이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DNA 이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연지급 수입 이자에는 뭐 DNA 이자, 뱅크스 유산스 이자, 쉬퍼스 유산스 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연지급 수입 이자 이래 나온다고. 됐어요? 그럼 뭐 회계 입장은 뭐냐 이거야. 회계 입장은 이 연지급 수입 이자는 그냥 이자 비용이야.
그럼 세법의 입장은 뭐냐고. 세법의 입장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어플해. 그런데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지급이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지급이자로 인정해 주겠대. 그럼 봐봐. 선택권이 주어졌네. 자산 취득원가에 엎어도 되고 이자 비용 처리해도 되고. 그러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임에 영향을 미쳐서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지. 그래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의 계산상 지급이자에서 얘들은 같이 배제한다고. 현재 가치 할인차익 상각 비만큼. 됐나요? 아까 가서 빨리 체크하세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임에 현재 가치 할인차익 상각 옆에 연지급 수입이자 있다. 빨리 체크하세요. 페이지 좀 엮어주라. 동호야. 4-60페이지. 아, 62페이지. 네? 62페이지. 62페이지. 됐죠? 네. 됐어요? 오케이. 완성이 돼간다. 문제 풀 실력이 돼가네. 그지? 그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모의고사는 이런 건 없어요. 배워나고 한 주 정도 지나서 해야지. 그래야 확 까먹지. 그죠? 아이, 농담이고. 복습할 시간이 있어야지. 됐죠? 자, 그 밑에 부가세 계산 시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가이드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설 자금 이자는 9장에서 해요.